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드쌤입니다. 자, 2012년 11월 1일 화요일 11월의 첫 번째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이미 바닥을 완성하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끝났다. 이미 31,000 넘어가면은 이거는 시장 하락은 끝나고 이제 반등 구간 들어가는 거다.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FOMC 앞두고 그냥 경계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닝 시즌에서 75% 이상의 기업이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그 이상의 호실적이 나왔고, 나머지 IT 기업들이 좀 실망스러워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런 와중에도 애플하고 인텔이 또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기술주들도 일단은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우지수는 워낙 좋았고, 그리고 나스닥이 이제 회복 구간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 11,200포인트까지도 회복되면은 뭐 11,000포인트까지만 회복돼도 되고요. 요 구간만 회복돼 준다라고 하면은 나스닥도 이제 뭐 단계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면 지금 FOMC 끝나고 나면 오히려 지수가 안정적으로 뭐 연말에서 내년 초 정도까지는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코스피 지수입니다. 드디어 2,300포인트를 회복해줬습니다.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 뭐 작년 말부터라고 보면 되겠죠. 뭐 돌발악재들이 워낙 많이 발생을 했죠. 갑작스럽게 인플레이션 대응 안 한다라고 하다가 이제 갑자기 뒤늦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화됐으니까 갑자기 심화된 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당장은 대응 안 하겠다라고 작년에 얘기해놓고 생각보다 심각하다 보니 긴축을 계속 강화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죠. 거기에 이제 전쟁까지 벌어지고 하면서 반등 타이밍마다 뭔가 꼬이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점점 더 좀 이제 추가 하락 국면에 들어가고 최근에도 이 2300 구간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등 타이밍이었는데 영국발 악재가 나왔죠. 영국에서 감세한 정책이 나오면서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요 구간은 반등 타임입니다. 여기 회복하면 트랩입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항상 그럴 때마다 전쟁이나 이런 악재가 나와요. 영국발 악재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시황 들으실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뭐 갑작스러운 뭐 정책이나 전쟁 같은 경우를 다 뭐 그건 분석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렵게 흘러간 구간이 있는데 그래도 유종의 미는 거둬야겠죠. 마무리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지금 2300을 다시 흔드는 한이 있더라도 21선 올라오고 있고 흔들어도 다시 올라온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고 이 구간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그냥 위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가장 뭐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가 움직인다라는 건 뭐예요? 지수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돈이 일단 시총 상위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시총 상위 종목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은 때마침 기술적 반등에 놓여 있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 하이닉스 같은 종목, 네이버 같은 종목들 기술적 반등에 놓여 있고요. 카카오랑 네이버랑 비교하면 뭐 네이버가 낫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삼성 이 IT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쪽이 좀 움직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총 상위주들을 지금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선별적으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조선주나 뭐 좀 선별적으로만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스타트를 끊었고요. IT 쪽에서 먼저 스타트를 끊었죠. 나 이제 반등 나온다라고 스타트를 끊었고 뭐 네이버가 뒤따라서 이제 한번 이제 나도 갈래요 하고 신호 정도는 보내놨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 2300을 넘어가는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누가 지수를 견인했느냐? 누가 견인했죠? 친환경 쌍도마차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기존에 50만원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탄탄대로입니다 말씀드렸는데 55만원도 오늘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뭐 안정적으로 지금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 IRA 수혜 계속 말씀드렸는데 시장 영향력 때문에 못 올라갔던 거 이제 제자리 찾아가면서 추세를 만들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LG화학도 수급도 좋았고 오늘 실적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뭐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저렇게 좋으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로 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뭐 LG화학 같은 종목이 상승을 견인하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폴란드랑 이제 LOI를 체결을 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원전주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랍에미리트 이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니까 뭐 한참 지났죠.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죠. 네, 그 정도로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폴란드의 원전 2기 수주가 나왔다. 이게 2기가 될지 4기가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2기만 돼도 돼요. 이게 뭐 10조니 뭐 20조니 뭐 말이 많은데 뭐 그건 계약하고 나서 보면 되죠. 10조 규모든 20조 규모든 우리가 원전을 수출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수출한 다음에 우리가 원전을 짓기 시작하면 당장은 아닙니다. 최소 이 2024년 이후인데 추후에 원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게 성공적으로만 짓고 유지 보수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 원전을 꾸준히 수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형 원전 가성비 좋고 역시나 한국 건설 쪽 잘하고 플랜트 잘하는 거 보니까 원전도 잘하는구나. 이제 설계 기술력이 많이 올라와서 맡겨도 되겠구나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폴란드 쪽에 이렇게 수주를 하게 되면은 체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코도 미국 그리고 프랑스와 이제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뭐 체코는 기대감이 아주 높지는 않아요. 사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대통령 시절 방문했을 때 체코 대통령이 대놓고 면박을 줬었죠. 아니 당신네 한국은 탈원전 하면서 무슨 우리한테 원전을 수출하느냐라고 얼굴에다 대고 그냥 면박을 줬었죠. 그러다 보니 뭐 체코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아주 높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면은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기존 강국이었던 이제 프랑스나 미국 쪽 그리고 그 중에서 만약에 미국을 선택한다면 차라리 우리를 뭐 유지보수 정도로 이제 사용하는 정도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높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수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체코는 예상 밖에 플러스 알파의 대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죠. 미국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프랑스랑 한국이랑 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네옴시티부터 시작해서 이 사우디에서 관심 갖는 것들이 많아요. 사우디에서 사실 우리나라에 이 원전이래. 원유 이후에 그 친환경 시대, 차세대 원유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은데 사우디에서 관심 있는 게 수소 쪽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현대차그룹부터 시작해서 수소 MOU가 맺어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수소 쪽은 우리나라의 문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엔터 사업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수만 이제 프로듀서 초청해서 뭐 계속 이제 활동을 벌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SM이 이제 외교 사절단으로 가고 있죠. 네옴시티 관련해서. 그래서 내년 초에는 뭐 공연을 한 해 만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사우디가 우리나라 산업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은 원전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 좀 딜을 해볼 수 있겠죠. 야, 니네 우리한테 수소 관심 많잖아. 그럼 원전하고 수소하고 뭐 멘터 게임 다 엮어가지고 우리 같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외교를 좀 잘 이끌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야에도 이제 사우디에서 우리 쪽을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관련된 이 산업들을 이제 네옴시티를 이제 수주를 받는 것과 함께 같이 좀 엮어서 사우디랑 뭐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뭐 외교 정책을 펼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하면은 가능성이 조금 더 열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가 2차 전지 전기차 쪽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셨겠지만 사실 원전은 불안불안하죠. 자신감 있게 수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 보니 그런데 폴란드 수출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큰 쾌거다. 우리나라에 또다시 복이 하나 들어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원전까지 수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면은 산업적으로는 제2의 형제의 나라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산에 이어서 원전까지 폴란드가 굉장히 뭐 좋은 우리의
그 산업 우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갖는 게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뭐 LG화학, 그리고 뭐 LG에너지솔루션,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약세를 면치 못해 상장 이후로 좋은 적이 없어요. 잠깐 반짝 상승하는 거 외에는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1년 이상 하락하고 있었죠. 그런데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거래량 조금 실어주면서 오늘 올라오는 모습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기술적 반등이긴 하겠지만 네이버가 올라오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셔야 되는 게 IT 쪽에 뭐 반도체 쪽은 기술적 반등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2차전지 쪽 그리고 원전 쪽 충분히 이렇게 친환경 쪽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뭐 네옴시티가 됐던 아니면은 이제 뭐 UAM 관련주가 됐건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시면서 이제 하반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지금 어려웠던 시장을 좀 이겨내고 계좌를 일부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장이 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돌바락제만 안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었다. 11월 출발하면서 2300포인트를 회복했다. 그러면서 코스닥도 700포인트를 회복했는데 최소한의 기준치를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이 구간을 저항 구간을 돌파할 때 주도했던 섹터들이 앞으로 좀 긍정적일 수 있으니 이 섹터들을 여러분들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하나씩 남겨주시면 모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